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요즘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변액 상품, 변액보험과 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변경 사항과 지난 몇 주간 중요했던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희는 변액연금도 그렇고요. 모든 변액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배당 주식 약 10%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말고는 다 채권형으로 펀드 변경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상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 쪽에 집중 매수되었던 포트폴리오를 다 매도하고 퇴직연금 쪽은 주로 MMF로 다 거기도 역시 펀드를 다 변경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 배당주 약간 가지고 있는 거 말고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변액과 퇴직연금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상품들에서 주식 비중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즘 미국 경제가 변곡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지금 인플레가 되게 심합니다. 파월 의장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이러한 현상들이 다 일시적인 거라고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뭐 외국 쪽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안전한 자산을 찾아 이동하는 자금들은 다 미국 일단 달러를 보유하겠죠. 달러를 보유하게 되면 뻔한 거 아닙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이죠. 그런 안정적인 자금들이 달러로 가서 당연히 채권으로 가겠죠. 다른 쪽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속 상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이쪽 금리 관련해서 살짝 물려있는 포트폴리오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순자금들 역시 여기도 보시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여기도 들어오고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달러로 인한 채권 보유, 그게 요즘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판매를 보시면 소매 판매는 지금 대형 도소매점 위주의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다 중단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쉬고 있다가 돈이 끊기면 소비가 줄겠죠. 어차피 이제 다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급여가 끊어지니까 다시 직장으로 찾아서 일을 하러 나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 상승하기는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생산은 이제 이런 전달 대비 변화율을 측정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기저 효과 때문에 했는데 직접적으로 보시면 거의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 다시 수렴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도 담보대출 금리도 다시 이렇게 턴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건수는 여기서는 뭐 매월 전월 대비 변화율을 보는 건데 크게 보시면 역시나 옛날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수렴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4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 연속 줄어들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주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9월부터 이렇게 또 학교가 다시 문을 연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더욱더 이제 애들을 보던 부모들도 다시 일하러 파트타임 잡 하러 갈 것으로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실업수당이나 이런 쪽 관련한 지표들은 점진적으로 결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초반에 미국의 경제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10년간 제로금리 상태에서 골디락스라고 많이 했죠. 경제가 호황인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결국 IT 기술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나머지 다른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다 전통적인 모드로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생산자 물가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물가도 미국 쪽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부 제조업 지역 5년 인플레 예상치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푼 달러를 찍어서 시장에 풀어놓은 유동성이 엄청나니까, 물론 미국만 풀어놓은 것도 아니죠. 저희도 풀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자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은 또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쪽은 금리 올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약 내년 후반까지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유지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린스펀 시절에 금리를 거의 5%까지 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약 2년 정도 기간 동안 부동산이 꺾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만 혼자 저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계속 매파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 연준 의사회의록이나 여기서 다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쪽으로 강세는 몰리고 환율은 떨어질 거고 주식도 조정이 접어들 겁니다. 실물 경제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조정의 기간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래서 저희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 주는 보시면 그래서 시장은 횡보고 이번 주도 역시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잭슨 홀 미팅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금통위에서 금리도 결정합니다. 이 테이퍼링하고 이런 부분은 지난주 회의록에서 발표한 것처럼 좀 많이 당겨지지 않을까, 시장에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다시 사이클이 언제쯤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얌전히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